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기자단 장유아 인턴 기자, 한 호텔에서 손님인 A씨가 직원 B씨에게 건넨 신용카드를 B씨가 임의로 결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래 호텔 숙박할 경우 일종의 보증금으로 신용카드를 맡길 때가 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문에 신용카드 결제 문자가 A씨에게 왔다. 그것은 14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호텔에 무슨 일로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물었다. 이에 호텔에서는 정상 과정에 잔액이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었고 A씨의 보증용 카드로 부족한 금액을 결제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리고 새벽이라 미리 알리지 못했다면서 체크아웃 때 설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A씨의 항해에 곧바로 카드 결제를 취소되었으나 A씨는 일이 깔끔하게 처리된 느낌이 없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다음날 일정 일부 차질이 생겼다. 고객이 보증용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B씨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까? 사서명의 조죄 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무면허 운전자 C씨는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C씨는 쌍둥이 동생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도 동생의 이름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로 서명했다. 신분증의 주인이 쌍둥이라서 구별되기 힘들 수 있다고 보았지만 바로 확인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당시 만취 상태로 동생의 신분증을 보여준 C씨는 사서명의조죄에 해당할까? D씨는 사건 발생하게 된 음주로 인해 무면허 운전하여 경찰에 적발되었다. 수사기관에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E씨는 자신의 조카인 D씨가 어린 나이로 불쌍하였기에 D씨로 행세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E씨는 끝까지 조사를 받은 다음 본인의 신분이 발각되기 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작성된 피의 자신문조서에 서명하는 란에 D씨의 서명을 했다. 그러나 피의 자신문조서가 완성되려면 절차가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D씨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E씨가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사건이 발생하게 한 주인공인 D씨 대신에 조사받고 서명까지 한 E씨는 사서위조죄에 해당할까? 사서명위조죄 사문서 위조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사서명 위조죄는 형법 제239조 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즉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 503 판결에서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특정한 사람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한 정도 판단 기준은 그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등과 정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 서명 등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 자체의 작성됨과 정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말했다. 또한 어떤 문서에 법적 권리 없는 사람이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할 때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 등을 그 명예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서명 등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라도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사문서 위조죄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문서에 관한 범죄 행위 중에 가장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서명의조죄는 법률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임의로 만들거나 물체상에 드러나게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는 다른 사람의 서명만 위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무 또는 사실 증명에 해당하는 문서에 법률적으로 중요한 내용 전반적으로 위조한 범죄이다. 사서명 위조죄 사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호텔 투숙 시 방과 부대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룸서비스 등을 이용한 후 추가 금액을 지불하기 거부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이나 투숙객 명의의 신용카드를 투숙하는 기간 동안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건인 호텔 프런트에 신용카드 맡겼다 생긴 일은 보증용 신용카드를 호텔 직원이 임의로 사용했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고객이 직접 제공한 것이므로 분실 또는 절도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절도죄나 점유물입 탈횡령죄로 보기엔 어렵다. 대신에 B씨를 사서명 위조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금액을 결제할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호텔 직원 B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14만 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대리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씨의 서명을 대신하였음을 보이기에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건인 음주운전 단속 중에 신분증 제대로 안 낸 C씨에 대하여 검찰은 C씨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 이용으로 공문서 부정행사 알 수 없는 부호로 본인임을 뜻한 것에 따라 서명 위조의 혐의 있음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는 C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으로 파악되는 C씨가 운전자 서명란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점이었다. 즉 C씨는 쌍둥이 동생이 신분증을 내밀었고 알 수 없는 서명을 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기에 서명 자체도 위조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사서명 위조죄가 해당한다. 세 번째 사건인 미완성 문서의 서명 위조에 대해서 이 씨의 행위가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하더라도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하고 행사했다면 위조사 서명 행사죄까지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수사 서류의 경우에는 그 진술자가 그 문서에 서명 등을 하는 순간 바로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진술자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신문조서에 그 다른 사람의 서명 등을 기재했다면 서명을 했을 때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한 범죄도 함께 성립한다고 했다.